사회문제탐구 3차 시 사회집단 차원의 사회문제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사회문제의 의미와 특징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사회문제의 특징 3가지를 다 같이 읊어볼까요? 바로 객관성, 상대성, 역사성이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사회문제가 객관성을 갖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네, 실업률과 범죄율 같이 숫자나 수치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사회문제의 상대성이란 무슨 뜻이었죠? 네, 시대, 지역, 상황에 따라 사회문제를 규정하는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사성이란 사회문제가 시대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어떤 시대에는 사회문제인 것이 다른 시대에는 부정적으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음을 뜻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온라인 클래스에 올려둔 토론과 퀴즈 과제도 잘 수행하셨나요? 여러분이 올려준 관심사들을 한번 읽어보니 여러분이 평소에도 사회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고 싶다는 열정이 느껴져서 참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이 강의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관점과 자극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수업에서 강조하듯 미래의 여성 리더로서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이상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 우리의 남은 1년이 여러분에게 더 의미 있게 쓰이길 늘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에 대해 알아볼까요? 오늘 우리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회 문제와 우리의 일상 속 상호작용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사회 집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과서는 170쪽부터 172쪽, 프린트는 4쪽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교과서의 1단원과 6단원의 학습 연계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1단원과 6단원을 번갈아 가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시험에서도 이 부분이 반영될 예정이니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문제는 사람들이 구성하는 공동체 또는 집단의 수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가 뉴스를 보면 알 수 있듯 방역과 경제 침체라는 사회 문제만이 우리가 직면한 유일한 이슈는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아직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사회 문제들이 다양하게 일어나고 우리의 일상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차 시에서 개인 문제와 사회 문제를 구분해 보았던 것 기억나시나요? 제가 지금부터 4가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중 어떤 것이 사회 문제인지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부모님의 애정과 지혜가 담긴 잔소리로 아침마다 괴로운 지혜와 이 사회의 여러 청소년들은 사회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부모님과의 소통 단절로 대화를 하지 않으며 가출이 잦은 지혜를 비롯한 청소년들이 많다면 이것은 사회 문제인가요? 세 번째, 지혜와 영주는 학교에서 매일 붙어 다니는 영혼의 단짝입니다. 이 둘은 자주 말다툼을 하는데요. 이것은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학교 내의 불량 학생들에게 매일 매점에서 빵을 쏴야 하는 지혜는 마음이 너그럽고 베풀기 좋아하는 친구일까요? 혹은 이것은 또래 집단 또는 학교라는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사회 문제일까요? 여러분 한번 10초 동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족 간의 갈등과 해체, 가출 문제는 가족이라는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사회 문제입니다. 또래 집단이나 학교라는 사회 집단에서 일어나는 집단 따돌림과 폭력도 요즘 더 문제가 되고 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죠. 첫 번째, 가족 내에서의 사회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출을 한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어 무리를 지어 살며 교육을 받지 않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이런저런 일을 구하다가 가출 청소년이라는 약점에 잡혀
범죄에 이용되거나 또는 약물 중독, 성폭행, 폭력과 같은 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또 다른 사회 문제를 가져오죠. 이런 가출 청소년이 범죄에 이용되는 문제를 다룬 영화로 청년 경찰이 있는데요. 시간 날 때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나 무식해! 이거 입으로 나올 수도 있어! 두 번째, 또래 집단이나 학교라는 사회 집단에서 일어나는 집단 따돌림과 폭력도 요즘 이슈가 되는 사회 문제죠. 특히 이런 또래 집단이나 학교에서 일어나는 범죄의 폭력성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은 가족보다는 학교 안팎의 또래 집단과 더 많은 상호작용을 주고받습니다. 이런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관점과 행동 양식을 배우는 것을 사회학에서는 사회화라고 하는데요. 우리 주변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화를 하는 것이 인간의 사회적 삶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사회학의 주요 연구 대상이 됩니다. 특히 또래 관계를 중요시하는 청소년들에게 또래 집단 내에서 일어나는 사회 문제는 그들의 사회화 과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성인으로 자란 이후의 삶까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만큼 또래 집단 내에서 일어나는 사회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뜻이죠. 반면 부모님의 잔소리나 친구와의 사소한 말다툼은 사회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가 되겠죠. 제가 화면을 통해 보여드리는 사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네, 바다 앞에 가족이 서 있네요. 두 번째, 네, 너무 사이가 좋아 보이죠? 네, 귀여운 또래 집단입니다. 이 사진은 무엇일까요? 네, 이미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BTS라는 아이돌 그룹의 팬클럽인 아미의 모습입니다. 자, 다음은 네, 바로 회사의 모습입니다. 자, 이 네 가지 사진 또는 네 가지 사람들의 모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 사람의 수가 2명 이상이죠. 이것도 중요한 공통점일 수 있습니다. 아주 잘 찾으셨어요. 사실 이것들은 좀 다르고 우리의 생활에도 각각 다른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이들은 모두 사회 집단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 집단이란 무엇일까요? 자, 사회 집단의 의미를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회 집단이란 소속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사람의 무리를 말합니다. 이때 소속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점이 사회 집단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한데요. 그럼 소속감도 없고 지속적인 상호작용도 이루어지지 않는 2명 이상의 사람들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뭘까요? 네, 야구 경기를 관람하는 사람들의 무리네요. 이들은 야구 팬이라는 약간의 소속감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관중들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은 아니죠. 야구를 보기 위한 목적으로 경기가 있는 한날 한시에 그저 한 공간에 모여 있을 뿐이죠. 우리는 이런 대중, 군중은 사회 집단과는 다른 것으로 파악합니다. 군중이나 대중은 일시적인 모임으로서 우리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보살들. 네, 하나 이글스라는 야구단의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 팬이야 라는 것은 나는 참을성이 있으며 사람을 쉽게 배신하지 않고 지켜봐주는 훌륭한 인성을 가진 사람이야 라는 뜻인데요. 이런 하나 팬은 일종의 사회적인 범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청소년, 노인, 시청자와 같은 사회적인 범주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범주란 일정한 속성을 지닌 사람의 무리를 분류하는 기준이지 이 범주의 사람들이 소속감을 가지고 꾸준히 상호작용을 하며 서로의 삶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한 곳에 모인 군중이나 사람의 무리를 분류하는 기준이 되는 사회적 범주는 사회 집단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서 사회 집단의 특징, 특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공동의 관심사나 목적을 가진 둘 이상의 사람이 모여야 사회 집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공동의 관심사나 목적을 퇴니에스라는 독일의 사회학자는 결합 의지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사회 집단의 특성입니다. 바로 소속감인데요. 이 사회 집단의 구성원들은 서로 같은 집단에 속한다는 소속감을 지녀야 합니다. 썸너라는 미국의 사회학자는 한 개인이 어떤 사회 집단에 대해 소속감을 느끼냐, 느끼지 않느냐에 따라서 소속감을 느끼고 소속되어 있는 내 집단과 소속감을 느끼지 않고 소속이 되어 있지 않은 외집단으로 사회 집단을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지속적인 상호작용입니다. 이 상호작용은 사람 간의 접촉 방식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쿨리라는 미국의 유명한 사회학자는 이 접촉 방식에 따라 사회 집단을 친밀하고 전인격적인 접촉을 하는 1차 집단과 형식적이고 수단적인 접촉을 하는 2차 집단으로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회 집단의 중요한 세 가지 특징입니다. 그 외에도 그 사회 집단 내의 고유의 관행, 규범, 문화를 갖고 있다는 것도 사회 집단의 중요한 특징이 될 수 있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친한 친구 사이에서 따로 정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따르고 조심해야 하는 행동들, 학교라는 공식적인 사회 집단에서 공식적으로 정한 학칙과 같은 규칙 같은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 집단은 우리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친구, 또래 집단과 같은 가깝고 친밀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사회 집단에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방식과 딱딱하고 업무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회사와 같은 사회 집단에서 우리가 행동해야 하는 방식은 매우 다릅니다. 이런 사회 집단의 종류에 따른 특징을 잘 이해하면 업무적인 지시를 내리고 회사 내에 정해진 규율에 따라 직원을 대하는 사장님에게 사장님, 왜 저를 안 좋아해 주시나요? 사장님, 저 맘에 안 들죠? 라고 묻는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돕는 사회문제 탐구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익한가요? 자, 오늘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회 집단을 분류하는 기준은 참 다양하지만 우리는 퇴니에스의 구분에 따른 공동사회와 이익사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사회는 공동체 또는 독일어로 게마인샤프트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과 친밀한 접촉을 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적이고 자연적인 결합 의지에 따라 결합 자체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회 집단입니다. 예를 들어 태어나면 당연히 소속되는 가족이나 내 주변의 이웃, 또 그들의 자녀이자 나의 친구인 또래 집단이 공동사회의 대표적인 예라고 퇴니에스는 분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조차도 합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서 현대사회에 적용하기에는 조금 헷갈리는 예시와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연구해보는 것도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좋은 연구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집단 내에서는 흔히 우리가 정의라고 하는 것,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품어주는 것과 같은 전통적인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들은 보편적인 연대감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끈끈한 집단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규칙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 모임에 늦는다고 가족 내에서 제명이 된다거나 언니에서 동생이 된다거나 하지 않는 것처럼요. 왜냐?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이겠죠. 반면에 이익사회는 결사체, 독일어로는 게젤샤프트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회 집단은 결합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와 같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다른 목적을 가진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의지를 바탕으로 형성된 사회 집단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학교, 정당 같은 것이 대표적인 이익사회라고 퇴니에스는 분류했습니다. 그러나 학교 내에서도 교사와 학생 간에 또 그부들 간에 생겨나는 애정과 순수한 마음을 생각해보면 학교가 전형적인 이익사회라고 보는 것은 좀 어려운가 하는 의문도 듭니다. 물론 제 생각이고요. 선생님이 여러분을 많이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사회 집단에는 끈끈한 정, 사랑보다는 명확한 규칙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각자 개인적인 이익을 최우선하기 때문에 공정하고 명확한 규칙이 없다면 사회 집단이 와해될 수 있기 때문이죠. 20S는 근대화라는 사회 변동을 설명하기 위해 이렇게 사회 집단을 분류했습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공동사회보다는 이익사회의 성격을 가진 사회 집단이 많아지고 이런 수단적인 상호작용이 더 빈번해진다는 것이죠. 배우자를, 이웃을, 친구를 선택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왜 만나고 계시나요? 여러분에겐 조건 없이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따뜻한 가족과 친구가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그런 가족과 친구가 되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한답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현대사회에서 공동사회보다 이익사회가 많아지는 것은 가족 해체, 따돌림, 교권 침해와 같은 사회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일주일 동안 생각을 정리해 보시고 다음 주에 열리는 학습방의 토론칸에 여러분의 생각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짧은 글쓰기를 통해 여러분의 생각을 간결하고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수업도 유익하셨나요? 오늘 배운 사회 집단의 의미와 특징을 통해 가족, 친구와의 관계를 한번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단적 의지보다 본질적인 의지를 가지고 학생들을 마음껏 애정할 수 있는 이화여고의 자유롭고 따뜻한 분위기에서 여러분을 만난 것이 저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답니다. 여러분도 선생님들을 그렇게 조건 없이 애정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